네, 원중유골 함께 하시는 두 분이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헬마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TBS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워낙 또 이제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충격적인 얘기? 네. 왜 이렇게 겁을 줘요 시작부터? 왜냐면 저는 뭐 이제 2003년부터 방송 작가 일을 했었고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방송 쪽 일을 쭉 해왔는데 아무리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방송국의 사정이 왔다 갔다 하고 경영진이 바뀌고 하더라도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인사 공세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경우가 지금 이제 TBS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제 추경 편성까지는 됐는데 시의회에서 안 받아들인.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부결됐죠. 본회의 부결도 아니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애초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 이제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제 다시 이게 뭐 또 편성에 또 올라가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TBS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정상적인 방송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파행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작진이라고 있는 게 이제 진행자 아나운서하고 PD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가 내년부터는 지금 아예 그 운영 지원 자체를 막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아예 이제 방송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진짜로 이 상태가 그대로 가면 방법이 없는 게 방송 광고는 못 하게 돼 있고, 네, 허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로부터의 서울시 예산 지원은 끊기고. 예산 지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TBS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손발 묶인 채로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곧 이제 바다로 담궈지게 되는. 그러면 그건 폐업 수순인데 결국.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인사 이야기요? 자, 그러니까 뭐 방송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고민들이나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나왔던 게 뭐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TBS 혁신안이었는데 그 혁신안은 서울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추경 부결이 사실은 뭐 그 의미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센 뭔가를 이제 충족시켜야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거나 혹은 뭐 내년에 이제 폐지 조례안을 이제 재개정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좀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에서는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이 한 축에서 계속 좀 불거지고 있고 그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회 쪽에서는 인사 조치. 단순 인사 조치가 뭐 누구를 어디로 옮기고 편성 본부장을 누구를 앉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스케이트장 관리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인적인 청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잘라라? 그렇습니다. 누구를? 그 중에서도 지금 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게 편성권자. 그러니까 문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서울시 의회 표현대로 하면 편향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고 내보냈던 이 제작진 그리고 아울러서 편성 본부장을 비롯한 편성권자들에 대해서 인적 조치가 필요하다. 쉽게 하면 그때 본부장 오고 그때 PD 그렇습니다. 잘라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물론 이제 이거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시의원 누군가가 구체로 그걸 입에 올리고 요구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TBS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장단을 비롯한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혹은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의사가 몇 차례 전달이 됐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정태익 TBS 지금 대표를 비롯해서 경영진에서는 그렇게 편성권자나 혹은 제작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편성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쉽게 하면 전보 조치도 아니고 그 잘라라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이구.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전보 조치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라디오 편성 본부장하고 기획실장이 또 이제 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직을 이미 내려놓고 다른 직책으로 이동을 했거나 지금 대기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인사 조치를 더 취할 건 없는데 인적 청산을 요구한다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징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가 단순히 뭐 감봉 몇 개월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이제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다. 그럼 사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떤데요?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게 TBS의 이제 양대 노조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노조 TBS 지부가 있고요. 예.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제 진보적인 노조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편에 이제 TBS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TBS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TBS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한 인사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사측의 인사 조치가 없을 경우에 TBS 노조가 이 관련자들을 서울시에 감사 요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TBS의 내부 구성원이 TBS의 이 그 절체절명 위기를 초래한 인사들이라는 건 주로 TBS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들의 편성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감사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찍어서 이제 감사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을 노조 성명서에 적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TBS가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24건의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TBS 내부에서도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혹은 뭐 편성권자들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 TBS의 어떤 부담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인사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TBS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하여간 경영 형태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네. 서울시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갈이 찢기고 있다. 네. 내부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징계라는 게 뭐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서 혹은 뭐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는 없고 내부 규정, 인사 규정에 맞춰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사유가 취업 규칙 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임의로 징계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한 행위 자체가 직장 질서에 반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한 문제라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저도 거기서 3년간 라디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아는데 뉴스공장이 만들어질 때의 TBS 대표와 네. 만들어질 때의 본부장은 지금 없어요 거기에. 그쵸.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본부장은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부장이 된 분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뭐 정택 사장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스 공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중간에 인사가 몇 번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정택 사장이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의 범법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신공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인당수에 바쳐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이제 뒤집어 쓰는 거는 지금 TBS 경영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부담들을 안고 법적인 부담을 안고 이걸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법 4조가 편성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혹은 그 편성을 유지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법 위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TBS 노조들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딱 어차피 안 된다라면 알아서 그만둬주기 위한 압박.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TBS 노조가 지금 성명서까지 내는 것도 그런 압박의 일종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 구성원들 대다수는 여전히 편성권자나 심지어 이제 제작진에 대한 언급을 서울 시의원 중에 한 명이 식사 자리에서 이제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PD를 징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편성을 하거나 혹은 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PD를 징계한다는 거는
저도 방송 한 20년을 하면서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되는 선에 대해서까지 지금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아니, 만든 주역, 대표, 본부장법이나 그때 만들 때의 PD도 지금 없어요. 아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예 독립해서 나갔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알아서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네. 응? 너만 희생하면 우리가 산다. 뭐 이제 흔해 빠진 어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8월 말 정도면 예산 편성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9월 되면 의회로 넘어가는데 그건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폐지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지금 이미 공포가 돼버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전에 이게 지금 그 폐지 조례안을 다시 뒤엎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예산 편성을 못 해요. 편성 근거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하다 그냥 그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로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TBS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국가들 중에서 공영방송을 임의로 폐지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지금 TBS 노조에서 이제 거세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항의하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대통령보다도 먼저 공영방송을 폐지한 최초의 행정기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시장이 결국에는 이 중간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오세훈 시장 뭐 며칠 전에 발언 보니까 또 세게 발언했던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제 TBS 혁신 움직임은 부족하다. 충분한 반성과 성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TBS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일단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를 운영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내놓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시의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의장까지도 애초에 교통방송이라는 물론 이제 지금 TBS는 교통방송은 아닙니다만 시의원들은 계속 좀 교통방송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교통방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이제 할 몫을 다한 거 아니냐, 역사의 뒤행길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 이대로 가면 폐지될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극단적인 사태, 그 폐지 조례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예산이 아예 이론 한 장 어떤 지원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TBS가 설령 폐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TBS 구성원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 고용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폐지 조례안이 뭐 나올 때 그래서 뭐 원하는 사람은 다른 데로 뭐 어떤 뭐냐면 그 저기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거든요. 네. 그거는 고스란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담으로 들어간다. 근데 서울시 구성원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TBS 구성원이 한두 명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그 대책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그 나가게 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면 이걸 독립적인 방송사로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그런 홍보 기관 정도로 전락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인력을 데려갈 수는 없고 어디로 보내더라도 웬만큼 많아야지 되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책임을 미루고만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모두 떠안아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을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요즘까지만 확인을 하고 노지민 기자가 또 발제한 내용도 어찌 본다면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지민 기자 발제 듣고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원래는 발제를 한 게 아니었다가 어제 방통위가 계속 보도자료를 내는 걸 보고 이거 너무 웃긴데 좀 가져와 봐야겠다. 왜요? 뭐가 웃긴데?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5일 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잖아요. 차관회의까지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제 방통위 손을 떠나고
통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2건을 연달아 냈어요. 그래서 먼저 낸 게 방송법 시행령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러면서 개정 절차 완료되자마자 TV 수신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낸 거죠. 아니 이걸 방통위가 왜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제 Q&A 문답 형식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참고 자료가 꽤 길게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라는 질문 형태를 해놓고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 이것도 마치 한전의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내놨고 예. 또 이제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관련해서 KBS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나설죄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KBS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국세 체납준에서 강제 집행하려면은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방송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뭐 요 정도가 요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법을 찾아봤거든요. 네. 방송법 제4장이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인데 네. 여기 56조를 보면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네.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광고 수익을 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66조를 보면 징수 관련 조항이 있는데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공사예요. 네. KBS. KBS죠. 그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 그렇죠. 지금 KBS가 어쨌든 법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징수할 수도 있고 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국세 체납 처분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방금 줄줄 읽어주셨잖아요. 방송법상 조항인 거죠. 근데 이건 KBS의 입장이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건데 이걸 자꾸 KBS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문제가 없어라는 식으로 오도를 하게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수신료는 전기료가 아닌데 당연히 수신료를 안 낸다고 단전을 시키기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하는 입장처럼 자료를 내면서 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게 그런 거죠. 통합징수니까 네. 그 전기료에서 그러니까 전기료의 합산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 액수만 빼고 이게 납부가 안 될 거야. 아마. 네, 그렇죠. 통합 네. 어떤 징수 단계에서는. 별도로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수신료도 안 낼게 해버리면 전기료 미납으로 가는. 그 전에는 그 그랬던 때문에. 거죠. 네. 그런데 뭐 그때는 정말 전기료를 안 내서 아마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 보면은 네. 뭐 결국에는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나눠서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말장난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 방통위가 국세 체납 처분 승인 관련해서 뭐 국민의 편익과 뭐 권익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편익이라거나 뭐 권익이 뭔지 이게 정말 헷갈리는 상황인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방송법상 수신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살아있으면 사실 내야 되는 돈은 편익을 치면 통합징수가 더 편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또 권익 신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권익은 아니 몇천 원 아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권익이라는 건지 뭐 아니면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공영방송을 지키는 게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방송법상 그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의무나 뭐 징수나 부과는 KBS가 해야 된다는 것과 뭐 한전과 이런 징수 방식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시행령만 바꿔놓고 이제는 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위법성 그런 수신료 거부 납부 거부 운동 같은 걸 좀 사실상 방통위가 좀 지휘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TBS 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방통위의 이런 식의 태도, 정부의 이런 식의 태도가 결국은 수신료 안 내도 된다라는 그렇죠. 거랑 이제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수신료를 안 내게 되면 KBS는
제대로 방송사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TBS랑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TBS랑 KBS랑 똑같은 것이 아니 이게 공영방송을 만들고 유지하는 나라에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경우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뭐 BBC든 NHK든 항상 방송 수신료 가지고 논란 자체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방송을 못할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는 소위 이제 정상 국가에서는 이제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나? 얘기 나온 김에 ETV 폐지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더 가보시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그 방통위가 5일에 우리가 이걸 의결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3일이었죠. 바로 그날 이제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ETV 재승인해주지 말아야 된다. 뭐 사실상 폐지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관련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한 근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계속 이야기하는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KBS, ETV의 재방송 편성 비율이 너무 높다. 또 이제 적자가 많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에는 ETV보다는 1TV에 지금 집중이 되어서 보도 시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ETV는 외주 제작 비율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라거나 뭐 예능 관련 비중이 높지 뭐 시사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지만 이 공정성을 얘기를 할 거면 1TV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ETV 폐지를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재방 비율이 높다 그리고 뭐 적자가 많다 이거는 두 개가 좀 충돌할 수 있는 게 뭐 재방 비율이 높은 게 문제는 문제겠지만 사실 이게 제작비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 재방 비율을 줄이려면 돈을 또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이 기자회견문만 놓고 봐도 그 안에서 충돌하는 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 이 의문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ETV 같은 경우에 또 ETV 폐지라고 한 부분이 또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게 예전에는 원래 이 ETV 폐지라기보다는 수신료 이야기가 나오면 ETV 광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뭐 재작년쯤에 2021년에 그 수신료 인상 KBS가 추진하고 이럴 때도 뭐 동아일보도 사설을 내서 뭐 상업 광고도 하면서 수신료 대폭 인상 추진한다 이런 걸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ETV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수신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던 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뭐 헬마도 짚어주고 뭐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ETV 제어가를 안 내주게 되면 물론 당분간 이렇게 영업 중단을 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어가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방송 광고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방송 광고 시장은 이미 제한된 파일을 좀 나눠 먹는 시장인 거고 지상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방송 광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제가 많고 그리고 지역이나 뭐 중소방송사랑 묶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상파가 광고를 그 KBS, ETV라는 게 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종편이라거나 뭐 다른 경쟁 방송사가 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죠, 거꾸로지. 왜 그러냐면 지금 KBS 1TV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KBS가 광고를 수주하는 것은 ETV 채널을 통해서인데 ETV 채널이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 광고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ETV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어떻게 폐지가 되느냐의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게 진짜 이 채널에서 그런 사업자의 특성만 바꿔버리면 광고를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ETV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서 KBS의 광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신 맥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폐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네. 제어가를 안 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ETV하고 1TV 제어가 기간이 다른데 그 아마 그 1TV가 2TV보다 1년 더 늦을 거예요. 내년까지인가 아마 돼 있을 텐데. 올해 ETV가 그러니까 제어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건 폐지라고 하는 것은 제어가를 내주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면 영업 정지가 돼 버려요. 네. 다시 말해서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ETV라고 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떠냐면 ETV가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 사업자한테 그게 넘어가거나 네. 이 두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방송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방송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노지민 그렇죠.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영업이 정지되는 동안에는 좋을 수 있다. 바로 그 다른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올해 말까지로 하면 됐을 거예요. ETV 그 네, 제어가 네, 기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 지금 몇 달 남았는데 올해 말에 해서 제어가 승인 못 해준다 해버리면 바로 매각 절차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방송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아나는 거죠. 이삭 줍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재승이 나지 않고 폐방이 됐다가 그죠? 이제 다른 어떤 사업자가 돼서 이제 뭐 이제 방송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민영화라는 단어를 생각보다는 많이 드러내지 않고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바로 게, 그거죠. 네, 그 민영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즘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방송 그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OTT라거나 이렇게 방송사 외곽에서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지금만큼 있지 않았고, 또 이걸 내놓으면 사갈 사람이 있었죠. 종편이 없었으니까. 아니 뭐 이거저거 따로 지금 YTN 매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내놔봤자 뭐 가져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사실 민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방송사를 가져가는 게 과연 방송사만 가져가는 것이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KBS ETV를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껍데기다. 이 껍데기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를 껍데기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한데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 껍데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ETV 사업권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KBS의 방송 설비, 방송 인프라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게 TBS하고 비슷하게 연관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로 매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재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 ETV는 갑자기 이제 까매져요. 그러면 KBS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엄청난 유효인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KBS는 1TV 소속 직원, 2TV 소속 직원 나눠져 있는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뭐부터 나오겠어요? 구조조정이 나오죠. 이제. 인원 정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외주 제작 비중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ETV를 먼저 치게 되면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KBS의 정직원도 정직원이지만 뭐 이렇게 외주 제작을 하시는 분들, 뭐 스태프분들, 뭐 비정규직이라거나 아니면 뭐 파견 형태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 타격이 비중이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당연히. 방송 네. 접근법이 그래 호혜 상승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고 있냐고 제 얘기는. 네. 그리고 네.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 지금 사실 이제 그 부분도 만약에 ETV를 방송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파생되는 효과가 1TV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큰 게 예능이나 이제 드라마들이 대부분 ETV로 그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의 어떤 영향을 받는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주 제작사들의 규모도 규모지만 이제 숫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용돼 있는 방송 인력들까지 포괄했을 경우에는 수만 명 단위가 이제 한 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당장 그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리고 그 TBS랑 연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내부에 미치는 파장인 거잖아요. 뭐 수신료 같은 문제는 뭐 김희철 사장이 본인이 아예 카드를 던진 사안이라서 제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중단되면 그 즉시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거랑 상관없이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희철 사장이나 현 경영진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는 쪽에서도 지금 그만두는 게 무슨 힘이겠느냐 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ETV라는 걸 들고 나와버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ETV 분리, 매각, 민영화가 네. 이게 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까 했던 그 방송법 4장 한국방송공사를 보면 그 제54조 업무 규정에 보면 텔레비전 방송의 그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TV, 2TV가 명기돼 있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ETV 네. 분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법에 보면 그냥 라디오 방송의 실시, 텔레비전 방송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TV만 유지하는 것도 이걸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게 또 해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못 본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명문 규정만 놓고 보면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만약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KBS 1하고 2를 어떤 식으로 분리할 거냐. 특히 이제 재산상의 문제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발생됩니다. 인력만이 아니고 각 지역 총국들 KBS 지역 총국들이 쫙 있는데 그럼 1, 2를 나눌 때 뭐 광주는 1TV로 붙이고 뭐 부산은 2TV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 부동산 자산이나 뭐 방송 장비라든지 관련된 이 여타 자산 목록들을 쭉 늘어놓고 1TV, 2TV로 갈라서 가져가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그게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ETV를 매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ETV를 방송 송신할 수 있는 주파수만 혹은 뭐 방송 채널만 매각을 하겠다는 걸까? 사업권만 준다 그래요. 사업권. 그럼 과연 그걸 누가 사가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는 뭐 수신료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압박성 카드로 나온 것일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수신료와 김희철 사장의 사퇴 카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지금 뭐 벌써부터 그 KBS 노조 중에서 그 한 보수 성향에 있는 그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를 뭐 3개월 무급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의 그 성명을 쓰고 있고 뭐 내부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영진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사장이 나가게 되면 그 KBS 수신료 추진 관련해 가지고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건이 당장 이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가처분 시청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전이 이르면 이제 다음 주에 시행령이 공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KBS랑 한전의 시간인 거잖아요.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뭐 민사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바뀌면 과연 그 다음 사장은 지금 사장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TBS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노지민 기자가 이 TV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거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부분에 대해서 헌재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렇죠. 만에 하나 헌재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올스톱 돼버려요. 그렇죠. 올스톱 돼버리고 KBS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물거품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거기 이런 상황까지를 대비한 이중 카드일 가능성이 있어요. ETV 폐지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 사장이 오게 되면 뭐 소를 취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네. 김희철 사장은 물러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승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속신이 본안 소송으로 되니까 세와라 내와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김희철 사장의 입지는 탄탄해지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뭐냐면 허공이 붕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다른 카드가 뭐가 있는가에서 지금 깔아놓은 게 ETV 폐지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또 폐지론이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연말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건 엄청 가시관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9월 이후면은 한전 사장이 공석인데 또 한전 사장도 새로 올 거란 말이죠.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김동철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또 캠프에 합류를 했던 인물이라서 지금 하반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두고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ETV 폐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카드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네. 좀 내부에서 긴장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TBS 건과 KBS 건을 묶어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TBS와 KBS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민이 안 붙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도 없고 네. 참여도 안 하고 있고 뭐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자, 과거하고 비교하면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은 이거는 대단히 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시민 영역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뭐 확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가 되는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이거든요. 이게 지금 방송에 던지는 메시지는 대단히 엄중한 메시지예요. 이게. 제가 사실 이제 TBS 건을 오늘 아이템을 발췌했던 이유도 사실 그 대목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TBS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실시간 시청자가 4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비롯해서 시사 프로그램들을 연달아 폐지하고 이제 진행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쫓겨나는 국면까지는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유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아무도 TBS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네. 조금 확장을 하면 영역이 되면 그 김어준 씨가 다 그만둔다라고 방송에서 고지를 하고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붙지 않았어요. 뭐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뉴공이 그러니까 저기 폐지됐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시민들의 실망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드리는 질문이 그리고 지금 KBS가 그러면 그동안 어용 방송을 해와가지고 시민들이 실망해서 안 붙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TBS가 뭐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반성문을 썼고 그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기 실망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들이 방송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바뀌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건데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를 이제 단순 비교하면 뉴스공장 시절에 TBS 채널의 실시간 시청자가 이제 4만 명, 5만 명씩 나오다가 그게 이제 뭐 100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서 시민들이 떠나기가 너무 쉬운 구조로 돼 있고 실제로 뉴스공장을 거의 떠다 옮긴 다른 유튜브 채널로 시민들이 이미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방송이라는 게 꼭 채널이나 주파수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 외에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창구가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거의 100% 동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전에는 방송은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신료가 시청료였던 시절에도 이걸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거부감이 덜했던 건 TV 말고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방송은 필수품이었는데 네. 지금은 기호품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호품은 대체 상품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안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품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방송이 아니라 언론 전반이.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합을 하면 언론 전반의 위상이 얼마나 지금 추락돼 있는가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 부분이. 여기서 그러면 이중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첫째, 상황이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집권 세력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라는 이야기가 한 갈래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방송과 다른 유튜브 채널을 동일시한다는 현상도 대단히 중시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과연 그게 옳은 관점이냐도 저는 따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오는 또 대단히 무거운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중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여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언론을 믿지 못할 곳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 말이 과하다 싶어도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긴 너무 시끄럽고 이제는 뭐 저쪽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나오기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호 상품이 돼버린 방송을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살려줘야 되느냐라고 연결이 되고 이게 두고두고 굉장히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언중유고를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혹은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방송 관련 업무를 한 20여 년 정도 해왔지만 어쨌든 정보의 1차 생산지로서 이 보도 부문의 이 영역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튜브 통해서 보는 건 똑같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취합지가 뭐 다방면이 되어 있으니까 꼭 방송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 보시면 맞아요. 결국에는 1차 정보 생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단독이든 뭐 혹은 이제 추가 뭐 탐사 취재든 뭐든지 간에 방송사나 신문사처럼 잘 훈련된 인력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이 재련해내는 과정이 없으면 그걸 이제 2차 가공해서 이제 전파시키는 유튜브 채널들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정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단적인 예로 들자면 당장 지금 불거지고 있는 소위 이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사안만 하더라도 어제도 JTBC, KBS, 뭐 MBC 이런 곳들이 앞다퉈서 단독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 다시 이제 재전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TBS나 KBS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제 위험한 시도들이 시민 편익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공. 제가 아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동일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 방송, 기존 언론이 잘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 말기를 흐르는 그 물의 어떤 생산지가 어디 있냐, 시원지가 그렇죠. 어디냐의 문제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1차 생산분이 있고 2차 생산분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게 다른 층에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비적인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언론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건 정파성 장사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나름의 진실로 포장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건데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언론의 유튜브화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한번 좀 나중에 네. 따로 날 잡아서 한번 진지하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는 TBS나 KBS나 이런 상황 전개를 보면서 가졌던 그 가장 어떤 심각한 어떤 느낌이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두 분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부분이고 오늘 언중유고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